10번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fx는 루트 2x 그래프 위에 두 점 k, fk와 4k, f4k. 자, k를 대입해보면 k, 루트 2k가 되겠죠. a라는 점은 k, 루트 2k가 되고 b라는 점은 4k, 루트 8k가 되죠.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 하자. 사각형 ACDB, ACDB 넓이가 18일 때. 자,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CD 길이, CD는 D의 좌표가 4K, C의 좌표가 K. 빼게 되면 3K죠. 3K. 다시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루트 2K. 더하기 아랫변은 루트 8K.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 루트 2K로 쓸 수 있고 이게 넓이 18이 돼야죠. 3 약분하고 2를 곱해주면 12가 되고 K 곱하기 루트 안에서 둘이 더하면 3 루트 2K죠. 3 루트 2K. 전개해보면 3K 그리고 루트 2K. 이 값이 12. 3으로 약분하면 K 루트 2K는 4. 양변 제곱하면 K제곱 곱하기 2K가 16. 2K 세제곱이 16이니까 K는 2가 돼야죠. 자, K가 2면 이 좌표가 2,2가 되고 여기는 2를 대입해보면 8,4가 되겠죠. 루트 16은 4니까 이때 이 AB, 선분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8에서 2 빼면 6, 제곱하면 36 더하기 4에서 2 빼면 제곱하면 4 루트 40 2루트 10이 되겠죠. 정답은 2번. 근데 이거 7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제곱 더하기 4z바가 0일 때 복소수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식만 가르쳐줬을 때는 복소수 z를 a 플러스 br로 놓고 다음 대입해서 계산하죠. 자, z제곱은 a 더하기 bi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z바는 켤레 a 마이너스 bi는 0이 되겠죠. 자, 물어본 거는 a 플러스 bi 곱하기 켤레 a 마이너스 bi.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본 거죠. 그럼 앞에식 전개해서 실수분이 0이고 허수분이 0이 되도록 하는 AB를 찾아보면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I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4A 마이너스 4BI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2ABI랑 마이너스 4BI를 묶어보면 2B로 묶었을 때 A, 여기는 마이너스 2, I.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2던지 아니면 B가 0이 돼야죠. 만약에 B가 0이면 A가 돼서 실수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실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고 A가 2가 돼야 됩니다. 자, A가 2가 되면 A의 2를 대입해서 제곱해서 4, 대입해서 8,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제곱은 12죠. 이제 물어본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제곱하면 4 더하기 12 16이 돼야겠죠. 좌표평면 위에 원이 있다. 두 점 A, B와 원 C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x좌표는, 자, 원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제곱 y-2의 제곱이 되고 4가 있어야 되는데 이항에 보면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0,2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됩니다. 원의 중심이 2, 반지름이 또 2, 이렇게.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2,-2, 2,-2, 2점, 그리고 5,1, 3, 4, 5,1. 그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삼각형 ABP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직선 AB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접할 때, 그 접할 때가 점P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 찾아볼 건데 이 직선 AB와 평행하기 때문에 AB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3분의 Y의 증가량 3이어서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Y는 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원에 접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이루는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고 지금 반지름이 2죠. 일반형으로 바꿔보면 x-y 더하기 b는 0이 되고 원의 중심인 0,2와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2가 돼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0,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반지름 2가 돼야 되고 절대값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분모 곱해서 2루트 2. 그러니까 b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돼야 되고 b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는데 y절편이 양수죠. 그 y절편 양수이기 때문에 b가 양수여야 되고 양수가 되는 값은 2 더하기 2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이 y는 x 더하기 b 대신에 2 더하기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 방정식 찾았는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직선 방정식이 아니라 접할 때의 이 점 P의 좌표입니다.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보면 이 직선과 원이 만난 교점이죠. 교점이기 때문에 이 식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여기 대입하지 말고 여기 대입해서 연립해도 x값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원 위의 점은 잘 찾질 않죠. 그 좌표를 찾는 문제는 되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입해서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 P는 원의 중심과 연결했을 때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과 수직이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은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0,1을 지나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 직선과 아까 구했던 이 직선을 연립을 통해서 구하죠. 좌표는. 물론 대입을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풀이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그냥 더해보면 x가 없어지겠죠. 2y는 더하면 x가 없어지면서 4 더하기 2루트 2. 그 y는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y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죠. 2번. 13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단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다. 연립방정식에서 주어진 두 식이 모두 2차식인데 인수분해 되는 걸 먼저 인수분해하죠. 자, 아래식은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45까지 전부 다 이항해서 그러니까 윗식처럼 는 0을 만들고 나서 인수분해 되는 걸 인수분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45 같은 게 남아있으면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윗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윗식이 2, 1,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y는 0이 됩니다. 그럼 x는
2분의 1 y든지 아니면 x는 이제 2y가 돼야죠. 이 두 식을 이제 아래식에 대입합니다. 자, 아래식에 대입하면 x 대신에 2분의 1 y 대입하면 제곱했을 때 4분의 1 y제곱 4분의 1 y제곱 곱하기 4는 y제곱 빼기 y제곱은 0이지 45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고 x는 2y, x는 2y를 제곱하게 되면 4y제곱 4 곱하면 16y제곱 y제곱 빼면 15y제곱 15y제곱이 45가 되고 그 y제곱은 3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아까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이 되고 y가 루트 3이면 x는 2배니까 2 루트 3이 되고 xy 둘이 더하면 3 루트 3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 1과 3 사이에서 함수 fx는 x 빼기 4분의 4x 빼기 k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야죠. 그래서 4가 되고 4x 여기 있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4 y는 4가 되죠. x는 4 y는 4. 자, 이때 1과 3 사이에서 1과 3이니까 1, 2, 3. 요 사이죠. 1과 3 사이에서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최대값이 2.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는 얘기죠. 여기.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려면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 음수 쪽에 그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수 쪽에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16-k가 양수가 돼야 되고 k가 16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1과 3 중에서는 1일 때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할 때는 이제 원래식에 대입해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k가 최대값 2가 돼야 됩니다. 자, 4-k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이 항에 보면 k는 10이 돼야 되고 16보다 작은 거 맞죠? 따라서 상수 k는 10 정답은 1번이겠죠. 15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다. q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 q가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q가 넓어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q가 p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죠. 이렇게 자, 그럼 p의 여집합은 뭐냐면 p의 여집합은 x-a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마이너스 2a가 돼서 사이값이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와 a 사이가 되고 a가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a와 마이너스 2a 사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q는 절대값 풀어보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때 벤 다이어그램에서 q가 넓기 때문에 q를 먼저 그려놓고 q는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요 안에 이 p 여집합이 들어와야죠. a가 양수일 때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마이너스 2a가 크거나 같고 a가 이제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도만 바뀌면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 6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교집합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A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이쪽이 A고 이쪽이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A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A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서 교집합 부분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A의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대값과 최소값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6번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체육 동아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음악 동아리를 운영한다. 자, 체육 동아리를 가나다라고 하고 음악 동아리를 갑을로 하겠습니다. 이때 두 청소년 A, B가 이 5개 동아리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조건가 A와 B는 각각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 여기가 체육이죠. 여기가 음악이고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해서 3개를 선택한다. 그럼 결국엔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5C3. 근데 체육 동아리 3개를 모두 고르면 안 되죠. 적어도 1개 1개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맞는데 여기서 3개 다 고르면 안 되죠. 3C3은 안 되죠. 그래서 3C3은 빼야 돼서 10 빼기 1, 9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동아리를 고르는 방법이 9가지, B가 고르는 게 9가지. 그럼 총 81가지가 있는 거죠. 이때 자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는 적어도 1개다. 그러니까 적어도 1개란 얘기는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차라리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걸 뺄 건데 그럼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A와 B가 동아리를 똑같이 선택한 거죠. 똑같이. 자, 그러면 A가 선택하는 방법은 9가지죠. 그리고 B가 선택하는 거는 똑같이 고르면 되니까 그냥 1가지입니다. 너랑 똑같이 그냥 1가지. 그럼 전체 81에서 9를 빼게 되면 72가 되고 이 72가 A가 선택하고 B가 선택하지 않은 게 적어도 1개, 2개,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72, 5번이 됩니다. 17번 2차 함수가 있다. 자,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잘 되죠.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 fx 빼기 K 써보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GK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fx도 2차식, fx 빼기 k도 2차식. 그래서 4차식이 됐고 근이 1, 5, k 플러스 1, k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1과 5는 같지 않고 다르고 k 더하기 1과 k 더하기 5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는 2개는 존재합니다. 1과 5. 근데 1과 5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적어도 2개, 많으면 이제 4개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GK가 있는데 GK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2 또는 3 또는 4밖에 안 되는 거죠. 실근의 개수가 2개 또는 3개 또는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됐다는 얘기는 1과 5가 겹쳤다는 얘기죠. 그럼 1과 5가 겹치려면 K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K가 0일 때. K가 0이면 1, 5, 1, 5 똑같죠. 그 다음에 K 더하기 1이 이제 5가 될 수도 있겠죠. K 더하기 1이 5가 되려면 K가 4. K가 4면 5랑 9가 됩니다. 그럼 1, 5, 9. 그럼 근이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4일 때 3개가 됩니다. 또는 K 플러스 5가 1이 될 때
1이 되려면 K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죠. 그럼 K가 마이너스 4면 여기 1이 되고 K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1, 5 그는 3개가 됩니다. 이걸 제외하면 이제 실근의 개수는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K가 0이 아니고 4도 아니고 마이너스 4도 아닐 때 이렇게. 자, 그래서 GK는 구했고 이제 물어본 거는 G K-7 더하기 G K 플러스 1이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은. 자, 그러면 G는 함수값이 2, 3, 4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2 더하기 4가 되든지 아니면 3 더하기 3이 되든지 아니면 4 더하기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6이 나오려면. 자, 2가 나오려면 그럼 K가 0이 돼야 되고 K가 0이라는 건 여기가 0이기 때문에 7이 돼야죠. 여기서는 K가 7이 돼야 됩니다. 그럼 K가 7이면 0이고 8이기 때문에 0일 때 2 맞고 8일 때 4 맞죠? 성립하죠? 성립하고 3이 될 때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서 4가 되려면 K에 11을 넣어야죠. K에 11. K에 11을 넣게 되면 4가 되고 여기 12가 되면 12는 4개가 돼서 성립하지 않죠. 자, 아니면 여기가 4가 되는 거. 여기 4가 되려면 이제 K는 3일 때. K가 3이면 여기 4가 되기 때문에 3 맞고 K가 3이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3 되는 거 맞죠? 성립하는 거 맞죠? 자, 또 앞에서 마이너스 4가 될 때 마이너스 4가 되려면 K가 3. 근데 K가 3인 건 했죠? K가 3이면 마이너스 4, 4니까 3, 3 맞고 이번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4면 3 되는 거 맞는데 K가 마이너스 5면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면 실근은 이제 4개를 갖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4, 2가 되는 경우 4, 2가 되려면 여기서 2가 나오려면 K는 이제 마이너스 1 돼야죠. K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면 G0이 되고 G0이 2 되는 거 맞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4개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성립하게 되고 이 K를 모두 더하면 10-1, 9가 되고 정답은 1번이 돼야죠. (18번) 어느 숙소에는 그림과 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다. 관광객 ABC를 포함해서 5명의 관광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객실 중에서 각자 서로 다른 한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는 가 5명의 관광객 중 어느 관광객도 객실 번호가 102호, 102호와 204호에는 숙박하지 않는다.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 자, 1이 된다는 얘기는 A, B가 이웃한 방에 있는 거죠. 이웃한 방에. 100이라는 거는 이제 위아래로 돼야지만 차이가 100이 나죠. 따라서 A와 B는 이웃하는 경우죠. 옆으로 이웃하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이웃하든지. 자,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그럼 4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201호에 묵게 되면 C는 205호에도 못 묵죠. 그러니까 A랑 같은 층에 C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100이 아니다도 위아래로 묵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는 A와 같은 층에도 없고 위아래에도 없다. 자, 그러면 남은 관광객 2명이 있는데 남은 관광객 2명은 뭐 조건이 없죠. 예를 들어서 D랑 E가 있다고 한다면 이 D와 E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묵으면 됩니다. 빈 방에. 그래서 ABC를 먼저 방을 정하고 나서 남는 방에 D, E를 그냥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A와 B는 이웃해야 되고 C는 A와 같은 층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니고. 자, 그러면 A, B부터. 그럼 A, B가 옆으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또는 위아래로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A, B가 양옆으로 이웃하는 경우부터 해보면 A, B가 이렇게 됐을 때 C는 A 밑에는 못 오기 때문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죠. 세 군데. 이제 A와 B가 자리가 바뀌면 B, A가 되면 A 밑에 못 오기 때문에 C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올 수 있겠죠.
그 다음 A, B가 이렇게 온 경우는 C는 여기 못 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시 A, B가 바뀌어서 B, A가 온 경우 A 밑에 못 오기 때문에 C가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C가 100일에 묵었다. 그럼 남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이제 D가 묵어야 되기 때문에 OP는 20가지죠. OP는 20. 그 제일 마지막에 20을 곱하면 되고, 지금 구한 거는 14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1층에 묵는 것도 세야 되는데 1층에서 103, 104, 105에 묵는 게 아까 위에서 201, 202, 203과 똑같죠. 위아래가 뒤집혔을 뿐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총 28가지가 있는 거죠. 28에 다시 20을 곱하게 되면 560가지가 되는 거죠. 560가지는 A, B가 이제 좌우로 이웃한 경우. 자, 이제 A, B가 위아래로 이웃한 경우를 해보면, 자, A, B가 이렇게 위아래로 A, B 이렇게 됐을 때 C는 A랑 같은 층이 못 오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가지. A, B가 자리가 바뀌어도 C는 하나, 둘, 세 가지. A, B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때도 C가 하나, 둘, 세 가지. A, B가 돼도 C가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마지막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온 경우도 C는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된 경우도 C는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총 3이 6개, 18가지가 되고, 다시 D가 방을 정하는 게 20가지여서 곱해주면 360가지가 되고, 더해주면 920가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다항식 fx,g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다항식 p1x, p2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 1인 3차다항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수가 3개 나오겠죠. x세제곱, ax제곱, bx 더하기 c. 미지수 3개. 여기도 3개. 2차식은 2개, 2개. 그 미지수가 지금 10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식을 써서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 가를 보니까 fx 더하기 gx는 세 다항식 p1x, p2x,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으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럼 fx와 gx를 더했을 때는 최고차항 2인 3차 다항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식이 p1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p2x로도 나눠 떨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2였기 때문에 앞에 2가 있고 뒤에 뭐 x 플러스 a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요게 fx 더하기 gx가 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인수 중에서 2개를 얘가 갖고 있고 또 2개를 얘가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야지만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겠죠. 조건나 두 다항식 p1x와 p2x는 다항식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런데 fx 빼기 gx는 fx도 최고차항 1인 3차 다항식, gx도 최고차항 1인 3차 다항식. 둘이 빼게 되면 3차항이 없어지면서 2차항 또는 1차항 또는 상수항이 되겠죠.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차식이었다. 그럼 2차식인데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뭐 k로 놓고 kx제곱 px 더하기 q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px를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고 p2를 나눴을 때도 나눠 떨어지려면 그럼 이때 p1x와 p2x는 같은 식이 돼야죠. 그래야지만 나눠 떨어지겠죠. 같은 2차항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2차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같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2차식이 아닌 거죠.
그러면 1차식일 수 있는데 1차식은 k x 플러스 p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또 상수항 될 수도 있죠. k. 근데 상수항은 왜 안 되냐면 fx 빼기 gx가 k인데 문제에서 f1은 g1이다. 이 항에 보면 f1 빼기 g1은 0이다. f1 빼기 g1이 0인데 1 대입하면 k는 0이 돼버려서 안 되죠. 그럼 k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와 gx가 같다는 건데 문제에서 또 서로 다른 두 3차 다항식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1차식이어야만 하고 또 f1 빼기 g1은 0이기 때문에 f1 빼기 g1은 0 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여기가 최고차항 계수 k가 있고 x-1이 돼야죠. 자, 그 다음 f2가 1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요 식과 이 식을 더해서 더해보면 gx가 없어지면서 fx만 남겠죠. 이 fx는 이렇게 되고 자 2를 대입하면 1이니까 f2는 1 그래서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여기 0이 되죠. 이게 다 없어지고 2를 대입하면 k가 됩니다. 그래서 k가 2가 되는 거죠. 이때 물어본 거는 g3. g3이니까 gx를 찾아야 되고 gx는 다시 이 식과 이 식을 빼면 되겠죠. 빼면. 빼보면 fx는 없어지고 2gx가 되고 k는 2였고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2 x-1 이렇게 되고 또 2로 약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어본 건 g3이니까 g3 x에 3을 대입해보면 0이 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그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는 거짓이다. 이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참이 되겠죠. 부정하게 되면 모두는 어떤이 되고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부분집합 중에서 만약에 x가 1이면 1과 2 x가 2면 2와 5 3이면 3과 10 4면 4와 17 5면 5와 26 26은 안 되겠죠.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어떤이었기 때문에 어떤은 이 4개 중에서 한 번만 성립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나 4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1개가 있는 거죠. 조건 나 자연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x는 2분의 1 x 2분의 1 곱했을 때 원소가 되는 20 이하의 자연수이고 다시 x는 20 이하의 짝수가 된다.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에 PQ랑 같다는 얘기죠. P와 Q는 같다. 그럼 P와 Q가 같다는 얘기는 2분의 1로 나눴을 때 20 이하의 자연수이면서 동시에 20 이하의 짝수만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이때 x는 이 두 수 중에 앞에 써있는 수죠. 앞에 써있는 수. 그래서 1, 2, 3,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1은 A의 원소가 아닐 때 1은 A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 1, 2는 될 수가 없겠죠. 1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원소가 2인데 1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약분되고 1도 원소가 되는데 1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 4도 20이하의 짝수가 맞고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고 다시 2는 20이하의 짝수이기 때문에 다시 대입하게 되면 1이 나오는데 1은 원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는 거는 30이죠. 3하고 10만 있어야 되고
3은 20 이하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입은 안 하지만 3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x가 6이었을 때 3이 나온 거죠. x가 6이 돼야지만 20 이하 짝수고 대입했을 때 3이 나옵니다. 또 6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12도 있었던 거죠. 12를 대입하게 되면 6이 나오니까. 자, 10은 10 이하의 짝수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5가 되고 5는 10 이하의 짝수가 아니니까 대입 안 하고 또 10이 나올 수 있었던 거 10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x에 20을 대입하면 나오죠. 그래서 20도 원소로 가지고 있었던 거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렇게 6개 더해주면 9, 21, 15, 35, 56 정답은 3번이죠. 21번 두실수 AB에 대해서 B가 양수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다.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되고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식도 완전 제곱식 바꿔보면 마이너스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 이제 플러스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얘는 2분의 a고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고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고 부호가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꼭점의 좌표가 원점 대칭이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거는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라고 의심이 되죠. 원점 대칭인 두 함수는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에 x의 부호를 먼저 바꿔놓고 다시 y의 부호를 바꿔보면 x의 부호 바꿨을 때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x가 되고 더하기 b가 된 다음에 다시 y의 부호를 바꾸면 전부 다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ax 마이너스 b가 되면 원점 대칭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원점 대칭인데 FE는 P 더하기 Q 루트 2다. 조건가 fx는 t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는 1개다. 자,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t는 이제 y는 t죠. y는 t를 그려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는 1개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내야 되고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렇게 곱했더니 0보다 커 나왔다. 얘를 가지고 함수값 찾는 거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그려보고 y는 t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게 오직 하나뿐인 그런 그래프를 찾아내야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클 때만 그려놓고 원점 대칭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보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이죠. 0보다 클 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올 텐데 꼭지점이 2분의 a, 그럼 2분의 a인데 a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고 y절편은 이제 마이너스 b인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y절편이 음수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왼쪽에 있을 때는 원점 대칭 함수 그려봤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y는 t를 그리면 교점이 2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됐을 때는 원점 대칭 함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작을 때 등호 있죠. 작을 때 등호 있기 때문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매우 많죠. 여기도 매우 많고.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더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의미가 없고 이 중간에 꼭지점의 좌표가 겹쳐줘야죠. 겹치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X축에 딱 닿은 경우 X축에 딱 닿아도 얘가 두 점이죠. 두 점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 되고, 이렇게 딱 닿았을 때랑 좀 넘어갔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요때 두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때 또 두 점에서 만나죠. 한 점, 두 점, 한 점, 두 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이때는 여기선 세 점에서 만나고, 중간에서 네 점, 네 점, 네 점, 그러다 여기서 딱 두 점에서 만나죠. 이 빵꾸기 때문에 한 점,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얘가 옳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옳은 그래프 개형을 갖고 와서 좀 잘 그려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는 세 점에서 만나고, 다시 네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 딱 두 점에서 만나죠. 딱 두 점에서 만나고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y절편 b가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a제곱이랑 똑같아야죠. 이항해보면 2b는 4분의 a제곱, 8b는 a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조건 나에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 곱하기 fk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연속된 두 정수의 함수값이 양수가 된다는 거는 둘 다 양수가 되든지 둘 다 음수가 돼야만 되죠. 그런데 f0일 때 함수값이 b였고 이 b는 양수죠. 그럼 b는 양수이기 때문에 0일 때 양수이기 때문에 f-1도 양수가 돼야 되고 f1도 양수가 돼야죠. 왜냐하면 f0이 양수이기 때문에 연속된 두 정수의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f1과 f-1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죠. 그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하나가 음수면 하나는 당연히 양수고, 하나가 양수면 반드시 다른 건 음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함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 함수값이 욕이면 f-함수값은 욕입니다. 그럼 음수고 양수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있는 거죠. 이게 등호가 없었다면 문제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f1은 0이 돼야 됩니다. 또한 f-1도 0이 돼야죠. 그럼 f1이 0인데 f1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이 f1이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0일 때와 1일 때 곱했더니 0이었고 1로 가면 함수값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 곱해주면 양수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는데 이쪽 1이면 또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1이고 그 다음 2면은 양수고 다시 양수값 갖다가 어느샌가 음수 내려가기 때문에 양수 음수 곱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0이 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긴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f1이 0이니까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이 값이 0. 근데 b는 아까 여기서 8분의 a제곱이었습니다. b는 8분의 a제곱. 8을 곱하고 마이너스 또 곱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에 넣었는데 이제 짝수 근해 공식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루트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a가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됐는데 이 꼭지점 이제 축이겠죠. 이 축의 방정식이 2분의 a니까 이 a를 2로 나눴을 때 2 더하기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을 때는 이 값이 1보다 작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오른쪽 점이 1이 되고
이때는 성립하죠. 그래서 정답이 아마 이게 될 것 같고, 이때는 성립하지 않겠죠. 왜 성립하지 않냐면 꼭점의 좌표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면 이차 함수는 이 대칭축에 대하 대칭이기 때문에 이 왼쪽 점이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그렇죠? 0이었으니까 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더했을 때 이 2 더하기 루트 2의 2배인 4 더하기 2 루트 2가 돼야죠. 4 더하기 2 루트 2가 되려면 이 점이 3 더하기 2 루트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2 루트 2는 루트 8. 루트 8은 2점 몇이니까 이 값이 5점 몇이죠. 5점 몇몇몇. 이 값이 5점 몇몇몇이면 5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고 6일 때 함수값은 음수가 돼서 F5 곱하기 F6은 음수가 나와서 모든 정수대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지 못하죠. 5일 때 함수값과 6일 때 함수값이 달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2죠. F2. F2는 0보다 클 때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이제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고, 자, 마이너스 b는 여기 있죠. 마이너스 b는 이 항에 보면 1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고, 아까 a는 4 마이너스 2 루트 2였죠. a는 4 마이너스 2 루트 2 더해주면 1 마이너스 2 루트 2. 따라서 p가 1이고 q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p 빼기 q니까 p에서 q를 빼게 되면 3, 정답은 2번이 돼야겠죠. (26번) 좌표 평면 위의 원점 O와 점 A 1,2에 대해서 A 1,2 선분 OA, 이게 OA죠.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그럼 2대1, 숫자가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서 2대1, 그러니까 A가 중점이라는 얘기죠. 연결했을 때 2,4가 P인 거죠. P는 2,4. 그래가지고 5에서 2대1이 됩니다. 또 B 5,5. 자, 5,5에 대해서 선분 AB, A부터 B까지 이렇게. 이때 PQ의 최대값. 그럼 PQ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라 되기 때문에 Q가 여기 써야겠죠. B가 Q가 됐을 때. 이때가 PQ의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가장 가까워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수직거리가 가장 가깝죠.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그럼 최대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데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냥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9 더하기 1. 최대값은 10이 되죠. 그럼 최소값은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직선의 기울기는 자, x의 증가량이 4, y의 증가량이 3. 1,1 지나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2가 되기 위해서 4분의 5가 돼야 되고, 4를 곱해서 일반형으로 3x-4y 플러스 5는 0이 되고, 점 P 2,4와 거리를 구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해서 6 16 플러스 5. 루트 25이기 때문에 5가 되고 11 마이너스 5 절대값이니까 1이 되겠죠. 근데 거리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11. 정답은 11입니다. 27번 두 정수 A, B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하고, 그러니까 A가 근이란 얘기죠. 여기 A의 근이고 또 이 방정식은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 이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 방정식에서 이 3차 방정식인데 A를 근으로 하기 때문에 근은 A를 대입하면 0이 돼야죠. 대입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3A는 0이 돼야 됩니다. 양변을 정수 A로 나눠줄 수 있겠죠. 나눠주면 A제곱 A제곱 2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 0이 돼서 B는 3 마이너스 2A제곱이 되겠죠. B를 3 마이너스 2A제곱으로 바꿔주면 이 미지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식도 B를 이걸로 바꿀 건데 두 번째 식은 여기가 인수분해가 잘 되죠.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로 묶으면 X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랑 X 더하기 B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이때 B를 3 마이너스 2A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다시 첫 번째 식에서 B를 이걸 바꾸면 B 대신에 3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근데 이 식이 A가 근이었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리고 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 X 제곱이니까 2AX가 있어야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3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하고 여기서 A가 근이고 또 정수를 근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뒤에 식이 상수항이 3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겠죠.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근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4x,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2가 돼야죠. a가 2가 되던지 아니면 여기서는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a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지금 a가 2일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는 거 맞죠? 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써보면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서로 다른 세 정수식을 갖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자, a가 다시 2일 때 a가 2면 이 두 번째 식이었죠? 두 번째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x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또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럼 정수인근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갖는다의 모순이죠. 성립하지 않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x제곱 더하기 4가 되고 대입했을 때 x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정수인근은 5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죠. a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대입했을 때 b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이때 a 빼기 b, a에서 b를 빼게 되면 정답은 3이 돼야겠죠. (28번)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위의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a가 원의 중심이고 x축과 만나지 않는 원 C에 대해서 원점 O를 지나고 원 C에 접하는 두 직선 중 길이가 작은 것을 y는 mx라고 하자. L 이거죠. y는 mx. 원 C와 y는 x의 교점 중 x좌표가 작은 것을 P1, 여기가 P1, 큰 것을 P2라고 했을 때 OP1, 요 길이가 2다. 원 C 위의 점 P1에서의 접선과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과 수직이겠죠. 원의 중심과 수직이고 P2에서 접선, 얘도 수직.
일 때 삼각형 AQ2P2, AQ2P2는 요 큰 거죠. 이 큰 삼각형이 AP1Q1,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4배다. 이때 m의 값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그림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의 4배라고 했는데 삼각형이 닮음인 것 같진 않죠. 왜냐면 각도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인데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같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닮음은 아니고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AP1이 반지름이죠. 반지름. 근데 AP2도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같죠. 삼각형인데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4배라는 거는 이 높이죠. 수직이니까. 높이의 길이가 4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1대4가 됩니다. 1대4. 1대4인데 이 길이 1대4를 끼고 있는 삼각형 OP1Q1 이 삼각형과 OP2Q2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4라는 얘기죠. 길이의 비가 1대4니까 닮은 비도 1대4. 그럼 닮은 비가 1대4가 되기 때문에 1대2여서 이 길이는 8이 되겠죠. 8. 그럼 8인데 이 2이기 때문에 지름이 6이고 반지름은 3이 됩니다. 반지름은 3. 그럼 반지름이 3이 됐고 지금 mx 구하고 있죠. mx는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수직을 이룹니다. 원의 중심과 수직을 이루고 이 거리는 3이 되겠죠. 반지름 3. 자, 그럼 이 길이가 3이 딱 되는 순간 바로 3, 4, 5가 떠오르죠. 3, 4, 5. 3, 4, 5.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지금 3, 4, 5인데 이 점이 점, 이 점이 x면 다시 점이고 직각이고 여기 x가 되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3, 4, 5인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5, P2Q2 삼각형은 또 닮음이 되고 3, 4, 5인데 이 높이가 지금 8이죠. 8이기 때문에 4의 2배가 돼서 1대1 닮음입니다. 1대1 닮음. 그럼 1대1 닮음이니까 여기 3이면 이 길이 이제 6이 돼야죠. 이쪽은 10이 되고 이때 y는 mx의 기울기를 찾고 있는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한 점만 알면 되죠. 한 점만 알면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y는 x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는 1대1 대 루트 2죠. 그래서 p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이쪽이 8이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똑같이 4 루트 2, 4 루트 2가 되는 거죠. 또 이 길이가 6이죠. 6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변의 길이가 3 루트 2, 3 루트 2가 되는 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4 루트 2에서 x좌표는 3 루트 2만큼 커졌기 때문에 7 루트 2가 되고 y좌표는 3 루트 2만큼 작아져야죠. 그 루트 2가 되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y가 루트 2 m 곱하기 x가 7 루트 2 약분해보면 기울기 m은 7분의 1 정답은 8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기울기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거리가 3이었기 때문에 원 중심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임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중심이 또 5기 때문에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 이렇게 점을 찾아야죠. 점을 찾으니까 아까 첫 번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원의 중심과도 거리를 구해보면 이 빗변의 길이가 5니까 A의 좌표는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가 돼야죠. 유리화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유리하지 말고 이 상태로. 그럼 이 점과 y는 mx, 그러니까 mx-y는 0. 이 직선과 거리가 반지름 3이랑 같아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대입해보면 절대값 루트 2분의 5m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거는 반지름 3. 분모 오른쪽 곱해서 양변 제곱해야겠죠. 제곱해야 루트도 없어지고 절대값도 없어지고
제곱하면 9 m제곱 더하기 1. 전개 제곱하면 2분의 25죠. 2분의 25 m제곱. 둘이 곱해도 2분의 25. 2배 하니까 25. 더하기 2분의 25. 9m제곱 더하기 9. 양변에 2 곱해서 2항 해보면 7m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7이 되고 인수분해는 잘 되죠. 7일 7일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은 7이거나 7분의 1인데 기울기가 1인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7분의 1 그럼 똑같이 나오죠. 네, 계산 과정은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빠르고 간단하죠. 29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 P는 15 이하의 소수 P의 원소는 2, 3, 5, 7, 11, 13 이렇게 되겠죠. 6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조건가 N X 빼기 P 이 집합의 개수와 이 집합의 개수를 곱했더니 11개다. 개수이기 때문에 정수가 돼야 되고 이게 1, 11 아니면 11, 1 이렇게 돼야죠. 근데 X와 P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X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X 빼기 P가 1개다. X 빼기 P가 1개다. 이게 1개라는 얘기죠. 1개. 그리고 P의 여집합과 X의 합집합 P의 여집합과 X의 합집합은 요렇게죠. 요렇게가 11개다. 자, 그러면 P가 6개였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은 9개죠. P의 여집합이 9개라는 거는 요렇게가 9개입니다. 요렇게. 요까지. 근데 여기를 포함해서 11개라는 얘기는 여기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2개. 이렇게. 2개.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성립하는데 두 번째 X 빼기 P가 11개다. 그러면 여기 11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11개. 그 말이 안 되죠. P가 6개인데 얘가 11개? 말이 안 되고 P의 여집합, P의 바깥쪽과 X를 합치면 1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P의 바깥쪽이 9개인데 여기까지 포함했는데 1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첫 번째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원소의 개수가 총 3개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 근데 1개는 이거 제외하고 하나가 와야 되고 이 2개는 여기서 2개가 와야 됩니다. 조건 나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이 모든 원소의 곱이 M일 때 M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16이다. 자, 그럼 X는 요 하나 원소는 소수가 아닌 1, 4, 6 뭐 이런 숫자가 와야 되고 이 나머지 두 수는 무조건 소수죠. 소수. 자, 그래서 이 한 숫자는 이거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소수는 여기 중에서 이제 2개가 와야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이 왔다. 그럼 1 곱하기 뭐 2, 3이 왔다. 2, 3 이렇게. 그럼 1은 약수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2와 3은 지수가 1이기 때문에 1씩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가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1은 될 수가 없죠, 절대로. 근데 4, 6, 8, 9 이런 숫자들이 오게 되면 소인수 2와 3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곱했을 때 이 지수가 바뀌죠. 바뀌면서 약수의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을 좀 정리를 해보면 4는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14는 2 곱하기 7 15는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숫자들이 오고 옆에 이제 소수가 2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과 3의 제곱은 묶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2의 제곱이 맞다. 그럼 2의 제곱이 오면 곱해졌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면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2는 8. 16개가 안 나오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2의 세제곱이 온 경우는 2의 세제곱과 옆에 2가 아닌 소수 2개가 와야죠. 그래야지 지수를 더했을 때 4, 2 곱하면 16개가 되니까. 2가 오면 안 되겠죠. 2가 오면 4제곱이 되면서 16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를 제외한 5개의 소수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2개를 뽑으면 되니까 OC로 뽑을 수가 있겠죠. OC. OC는 10개. 그래서 이게 정답 중에 1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2, 3, 2, 5, 2, 7, 3, 5 이렇게 온 경우, 그럼 2 곱하기 3이 온 경우 소수 2개를 옆에 곱하게 되면은 5, 7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모두 1, 1, 1, 1이 되기 때문에 1씩 더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약수의 개수가 16개가 되죠. 성립하기 때문에 2, 3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소수 4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2개가 오면 되니까 4C2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다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C는 6, 6, 4, 24 24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2 곱하기 3이 오고 또 2와 3이 중복돼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럼 2와 3이 중복돼서 오게 되면은 지수가 2가 되면서 약수의 개수가 9개가 돼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2, 3 중에 하나만 왔다. 하나만 와서 2를 맞춰주고 5가 되는 경우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해보면 3, 2, 2 이럴 땐 약수의 개수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24가 되고 마지막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이 온 경우,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이 왔을 때는 옆에 또 다른 소수인 예를 들어서 5, 7이 왔다. 그럼 지수에 1씩 더하면 3, 2, 2, 2가 돼서 24가 되니까 성립하지 않죠. 약수의 개수가 16개를 맞춰주려면 일단 2가 와야죠. 2가 와서 2의 세제곱이 되고 3이 있고 옆에 소수 하나가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 1씩 더했을 때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개 되는 거 맞겠죠? 그래서 일단 2가 오고 3이 아닌 2가 왔고 3이 아닌 나머지 소수 중에 하나가 오기 때문에 4가지. 자, 그럼 총 10개, 24개, 4개 38가지. 정답은 38이 됩니다. 30번 실수 A와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2보다 큰 자연수 N X가 2가 아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이건 절대값 fx를 그려서 절대값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렸을 때 y는 t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잘 살펴보면 x가 2보다 작고 2와 n 사이에서는 유리함수가 되고 n보다 클 때는 이제 무리함수가 되는 거죠. 무리함수를 봤을 때 무리함수는 n,-n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유리함수는 항상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도록 바꿔보면 x-2 여기 a가 있으니까 a-n ax 여기 있고 마이너스 2a가 없기 때문에 2a 그리고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죠. 다시 좀 정리해서 써보면 x-2분의 a로 묶어서 2-n 더하기 a-n 이렇게 되겠죠. 무리함수는 그냥 이렇게 되고, 자, 무리함수가 n,-n에서 출발하는 건 알겠는데 a의 부를 모르죠.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고, 또 n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n은 이건 음수죠. 이거는 음수가 됐고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유리함수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그려질지가 정해질 테고, 또 A-N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이제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보다 N이 클지 A가 N보다 작을지 이렇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A가 음수일 때, A가 0보다 큰데 N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N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를 모두 그려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하나 찾아내야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케이스를 다 나눠서 지금 다행히도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30분을 맞으려면 이런 건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겠죠. 이제 A가 음수일 때부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 유리함수 점근선이 2니까 2를 먼저 그리고, 문제에서 n은 2보다 크다 그랬죠. n이 2보다 크다. 그래서 n은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쯤. 그럼 무리함수가 n,-n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n, -n. 여기 출발점이 되는 거죠. 무리함수의 출발점. 그 다음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기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니까 오른쪽 위로 그냥 올라가는 거겠죠. 물론 x절편도 찾아주면 좋은데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색칠해서 n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고, 2보다 작을 때와 2와 n 사이, 요 사이에서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유리함수 그래프가 정근선이 x니, 이게 정근선이죠. 정근선이 되고 이제 a-n인데 a가 음수니까 a-n은 마이너스 n보다 더 밑에 있죠. 더 밑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n이 되고, 그리고 a가 음수고 얘도 음수죠. n이 크니까. 그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여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쪽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n을 일단 한번 대입을 해봐야죠. n 대입해봤더니 n-2분의 2-n. 그럼 부가 반대니까 약분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내려와서 이 점을 지나가게끔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린 거는 fx 그래프고, 물어본 거는 절대값 fx죠. 절대값 fx니까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n은 플러스 n으로 오고, a-n은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n. 지금 n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n은 n보다 큽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요 위에 이렇게 그려질 테고, 얘는 접혀 올라오는데 n까지 접혀 올라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이건 없어지고 요 위에 있고 요렇게 내려오고 접혀 올라갔다가 다시 접혀 올라가는데, 이 무리함수 그래프는 정근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는 거.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t의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2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얘까지 포함해서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세 점에서 만나다가 얘가 정근선이 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죠. 따라서 최대값 m은 이때 같겠죠. 두 점. 그리고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여기 뾰족한 점이죠. 여기서 세 점에서 만나고 다시 네 점. 네 점에서 만나다가 이 뾰족한 점 y는 0이죠. y는 0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분의 3입니다. 최소값 0, 최대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2분의 3n. 이항해보면 마이너스 a는 이제 2분의 1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성립하고 있죠. 성립하니까 이 그래프 가지고 다시 조건 나에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위에 그래프 보면서 GT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GT 함수,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죠.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0이겠죠. 쭉 0이 되다가
t가 0일 때 이 뾰족한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그래서 2가 되고 다시 올라가면 4점에서 만납니다. 4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n이 되면 다시 3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n이 될 때까지 4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n이 되면 이제 3점에서 만나죠. 3점에서 만나고 다시 올라가면 2점에서 만나죠. 2점에서 만나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a 플러스 n 될 때까지 2점에서 만나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n까지 2점에서 만나고 올라가면 이제 3점에서 만나죠. 색칠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3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자, 그럼 gt 함수 찾았고 gn은 n일 때 함수값, n일 때 함수값이 3이죠. gn이 3이기 때문에 g 절대값 f5 요 값은 무조건 2가 돼야죠. 그럼 2가 되려면 절대값 f 요 값이 0이거나 아니면은 n보다 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f5가 0이 될 때부터 절대값 f5가 0이 될 때 절대값이 0 될 때니까 그냥 0이겠죠. f5가 0일 때. 다시 fx 함수 그래프를 보면 지금 fx 함수 그래프가 요거였죠. 이렇게 되고 절대값 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꼴. 자, 그럼 여기서 f5가 0이 되려면 여기가 5던지 아니면 여기가 5가 돼야죠. 이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다. 그럼 n이 여기 있는데 n보다 5가 작은 거죠. 그래서 n보다 5가 작을 때 이때 5를 유리함수식에 대입해야죠. 유리함수식은 여기 5를 대입하면 3분의 a 2-n 더하기 a-n이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f5죠. 근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a가 2분의 1n이었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1n.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n 3분의 2-n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n 그 마이너스 2분의 3n이 됩니다. 이항해보면 2분의 3n이 되고 요 가로에서 마이너스를 뒤로 넣어주면 n-2 이렇게 되겠죠. n 약분해주고 2도 곱해주면 3이 되고 3분의 n-2가 3, n-2는 9가 되고 이제 n은 11이 돼야죠. 그럼 n이 11인데 이 11이 5보다 큰 거 맞죠? 성립하죠? 그래서 n이 11일 때가 정답이 되죠. 이 정답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0일 때 자, 여기가 0인 거는 n보다 5가 큰 거죠. n보다 5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함수식에 대입해야죠. 무리함수식에 5를 대입하면 여기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루트 5-n 마이너스 n이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a는 2분의 1 n이었으니까 대입해보면 2분의 1 n 루트 5-n은 이항에서 n이 되고 n 약분하고 1을 곱하면 루트 5-n이 2가 돼야죠. 자, 그러면 n은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n은 1인데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맞는데 5보다 작으니까 문제에서 n은 처음에 2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2보다는 커야 되는데 1이 나왔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답이 11만 나왔죠. 자, 두 번째 경우에는 n보다 크고 절대값 f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2분의 1n이죠. 그래서 2분의 3n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f5의 함수값이 n과 2분의 3n 사이에 나야 되는데 다시 그래프를 보면 n보다 크고 2분의 3n이 요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n.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나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음수일 때도 봐야 되는데 음수일 땐 나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2분의 3n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f5인데 절대값 빼고 그냥 n보다 크고 2분의 4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또 다 해봐야죠. 자, 그래서 왼쪽부터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 여기서 나오려면 이 5가 n보다 작아야죠. 5가 n보다 작다. 그리고 5를 이제 유리함수식에 대입해야죠. 근데 아까 유리함수식에 대입한 거 여기 있죠. 이걸 보면서 이 법이랑 똑같고 대입한 값은 얘랑 똑같고, 근데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n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n 3분의 2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3n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 식을 아까 대입한 식 보면서 바로 대입한 거죠. 자, 이제 n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n이 있으니까 양쪽에 모두 2분의 3n을 더할 수 있죠. 더해보면 2분의 5n 2분의 1n이 되고 마이너스 안으로 넣어주면 3분의 n-2가 되고 2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3n이 됩니다. 자, 이제 n으로 나눌 수 있겠죠. n으로 나눠주고 분수가 있으니까 다시 2를 곱해주면 이쪽이 5가 되고 2 없어지면서 3분의 n-2가 되고 2를 곱했기 때문에 6이 되고, 다시 3을 곱하면 15보다 크고 n-2가 1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다시 2를 더하면 17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이때에는 18, 19, 20이 되는데 처음에 n이 5보다 크다 해서 범위 안에 들어오죠. 만족합니다. 이게 다 정답이 되는 거죠. 성립했고, 다시 이번에는 n이 이제 5보다 작을 때 해봐야죠. 그러니까 5가 n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나올 때, n보다 5가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아까처럼 무리함수식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 무리함수식에 대입한 거는 아까 이 식이었죠. 이 식이고 똑같이 n보다 크고 마이너스 a 대신에 2분의 1 n을 대입해서 2분의 1 n 루트 5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되고 작거나 같다 2분의 3n. 자, n을 더해주면 2n이 되고 2분의 5n이 됩니다. 자, n 약분하고 2를 곱하면 4보다 크다. 루트 5 마이너스 n이 5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이제 제곱해서 정리하는데 지금 딱 봐도 n이 자연수인데 4랑 5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n이 1이어도 2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n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곱을 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n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n은 11과 18, 19, 20 이렇게 4개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야죠. 두 번째 그래프는 a가 0과 n 사이에 있을 때, 이번에는 a가 양수가 된 거죠. a가 양수가 됐고, 이 무리함수 출발점은 똑같이 n, n이죠. n, 마이너스 n에서 출발하는데 a가 양수다 보니까 음수가 되고, 음수니까 이쪽으로 내려가야죠. 그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이고, y 점근선은 이제 a-n이죠. 근데 a가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보다 조금 크겠죠. 한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유리함수의 분자가 2-n은 음수였고 지금 a가 양수가 됐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2사분면과 4사분면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다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텐데, 아까 전에 n 대입하면 마이너스 n이었죠. n 대입하면 n-2분의 2-n 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약분하고 마이너스 a 더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n.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다시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접어 올려주면 a-n은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접혀 올라오고, 이건 없어지겠죠? 여기는 y가 마이너스 n이니까 y가 n으로 가면서 접혀 올라오면 이렇게 가죠. 자, 이때 이건 유리함수기 때문에 점근선이 되고 얘는 무리함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이때는 t가 위에 있으면 세 점에서 만나죠. 세 점에서 만나고 세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 두 점에서 만나고 또 한 점에서 만나고 계속 내려가다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점, 두 점, 두 점 하다 뾰족한 점에서 한 점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을 알 수가 없죠. 최대값은 n일 때고 최소값은 0에 가까운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또 최대값은 n인데 2분의 3n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틀렸죠.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정답이 나오지가 않고, 세 번째 그래프 a가 n보다 클 때 똑같이 무리함수 그래프부터 n,-n에서 출발하는 그래프인데 a가 n보다 크기 때문에, a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면 음수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다음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2였고 y 점근선은 이제 a-n인데 a-n이 어디쯤에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일단 여기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n이 요 n보다 밑에 있을지 위에 있을지는 정확하지가 않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접혀 올라올 때는 여기로 접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a-n이 어딨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고 아래에 있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두 가지 다 생각해보면 위에 있는 경우는 최소값이 정확하게 0이 아니죠. 아래에 있는 것도 최소값이 정확하게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그려지든지 최소값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x축에 걸치지가 않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에서도 정답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운이 좋게 첫 번째 그래프에서 정답이 전부 나왔죠. 정답은 아까 11, 18, 19, 20 더해주면 11과 19를 더하면 30, 50, 68. 정답은 이제 68이 됩니다.